네, 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보합에서 등락하면서 175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보합에서 마감하면서 뚜렷한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어제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황 소식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급등에 따른 조정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내리면서 175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4포인트 출발했는데요. 오전장 진행되는 중에 잠시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하락하는 움직임이 더 주도적입니다. 현재는 시초가 부근 175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개인이 오늘은 매수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매수하면서 1,8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투신 쪽에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 2,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50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500포인트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500포인트, 501포인트에서 횡보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개인이 여전히 매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39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10억 원, 외국인은 여전히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봅니다. 원달러 오늘은 현재 1원 오르면서 1203원 5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어제 급등 이후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율이 1200원대 올라서면서 업체에서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82만 원대는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장중에는 상승했다가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반등하면서 1% 올랐습니다. LG화학 오늘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강보합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내리는 모습이고요. KB금융이 약보합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전자 오늘 IT주를 약세 보이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2.4% 오르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에 걸려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2% 오르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J호쇼핑이 오늘 3.7%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강보합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컴즈 오늘 추가적인 하락분 나옵니다. 1% 내렸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오늘 하락하면서 1.4%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봅니다. 어제 인텔 효과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IT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표정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형 IT주들 먼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받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2.5% 내리는데요. 삼성 SDI가 오늘 1.9%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1.9% 오르고요. 미래에셋증권이 0.3%, 현대증권과 한화증권이 1% 상승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필리핀 수출 기대감이 올랐었는데요. 세계 원전 시장의 확대 기대감으로 오늘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한전 KPS가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하면서 한전 KPS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한전 KPS 3.3% 오르면서 74,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중공업이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와 한양유엔지 3%, 2% 오르면서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백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국내 최초로 수족구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녹십자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중앙백신이 2%, CTC바이오가 3%, 파루가 7%, 그리고 VGX인터가 10%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백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어제 장을 이끌었던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 물량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어제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포인트 내린 1753선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50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1원 60전 오른 1204원선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많이 팔았던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점 오늘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고점 돌파라는 부분 또 목표 가격은 조금 위쪽으로 이제 상향하셔서요. 한 1850선까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가진 못할 것이고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주춤거림, 그리 깊지 않은 주춤거림이 나오고 올라가는 그런 시즌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는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주도주나 대형주들의 저점을 받는 일에 이제 여러 가지로 힘을 쓰실 때고요.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발굴 작업에도 여러 가지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 자체는 현재는요, 바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는 부분들이 거의 1조 원 가깝게 이제 작용을 해서 돌파를 했고요.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꺾어지는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돌파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지는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눌림목 조정의 저가는 1750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프로그램 매수라는 부분이 들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거꾸로 뒤집어져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1740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천천히 분할로 쪼개서 매수를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시기에도 계속해서 지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무시하고 개별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지극히 단타 형태로 패턴을 가지고 치고요. 개별 종목을 하시되 바닥에서 떠올르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새로 출발하는 종목이면 괜찮지만 이미 올라가서 윗부분에서 계속 꼭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형, 그런 파형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런 종목은 시장이 살아나도 내 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패턴은 괜찮은데 당연히 일어나야 될 눌림목 조정 상황이 현재 시작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숍님,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조금 전에 거론한 대로요. A급주 중에서 이제 조정을 받은 녀석들도 있고 안 받은 녀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지고 종목을 조금 왜곡을 시켜놓은 경향들이 있는데요. 조정을 잘 받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 계열의 물류 업체가 되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상향을 해서 이제 신고가를 넘고 뛰어넘은 다음에 윗부분에서 간단하게 약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가볍게 누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그 판매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윗부분에서 현대차도 잠깐 주춤하는 동안 글로비스도 하락폭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많이 빠져서요. 이제 이전 저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2만 3천 원이 현재 가격인데요. 지금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1,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는데 12만 1,000원은 또 뭐냐? 그냥 12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이나 12만 1,000원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그리 엄히 적용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우량주입니다. 그리고요, 목표 가액은 요번에 올라가서 지수가 이제 어떤 이 왜곡된 부분을 털고 매물 소화를 좀 마치고요. 매물이라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15만 원까지 다이렉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비숍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종목은 글로비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평화님께서 오늘 문의를 하셨는데요. SKC 솔믹스를 사고 싶다고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사셔도 되는 그런 차트가 되겠고요. 동사는 파인세라믹스, 그러니까 전자재료 부품. 금일하고 며칠 전부터요, 알게 모르게 전자재료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뭐 제일모직, 뭐 삼성 테크윈, 또 조그만 종목으로는 뭐 테크노 세미캠 등등등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소재 산업, 부품, 전자재료 쪽이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게 초입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SK시솔믹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전자재료 중에서 특히 이제 태양광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태양광 녹색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간담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녹색 성장 산업 태양광 쪽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현재 패턴은 일봉을 잠깐 보시면 일봉상 이전 고점인 10,000원대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패턴 자체는 오랫동안 바닥을 찍다가요, 이 10,000원을 넘으려고 회심의 일격을 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한 조정을 마치고 위로 타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요, 한 방에 다 질르면 안 되겠죠. 10,000원이 두꺼운 벽이 앞에 있으니까 한 방에 다 질르지 말고요, 반만 질러놓고 눈치를 봐서 분명히 한번 흔들리면서 올라갈 거다 해서 또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패턴으로 접근하신다면, 동사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10,000원만 타넘는다면 주봉을 보시면 별로 거칠 게 없어서요, 한 15,000원까지는 뭐 이상 급등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고 손절 기준 정도를 설정하자 그러면은요, 현재 패턴에서 9,000원을 깨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테크노 세미캠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비쇼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이번 종목은 맹호 비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늘 푸른 숲에서 헤매다가 잡은 빨강 리본입니다. 꼭 진단해주세요 하시면서 테크노 세미캠 21,600원에 매수를 했고 70%를 갖고 계시다고, 초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표현력이 참 좋으시네요. 맹호 비상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잘 잡으셨고요. 잘 잡으셨는데 이제 윗부분에 만들어 놓은 27,000원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두꺼운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이런 저항선에 가면 매도해 주시는 게 이제 정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2, 3일 전쯤에요. 26,950원 고점 찍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팔아주고 다시 사는 게 정석인데, 늘 이제 푸른 바다에서 헤매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요. 오랜만에 한 70% 이제 회심의 일격을 날리셔서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아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통상 관행상 일어나는 패턴을 설명드리겠는데, 현재 올라오는 추세상 흐름으로 볼 적에는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거나 할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조정만 득하고 나면은 동사는 27,000원 베끼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 잠깐 보시면요, 이거를 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는요, 쉽게 표현하면 30,000원에서 32,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라인이 27,000원인데 거기 한번 맞고 내려왔는데 수익은 많이 나 있고요. 밑에서 받으시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이 동사는 조금 내려올지라도 버텼다가 그냥 넘고 가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비중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 설정해 드릴게요. 25,000원 이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너무 비중 높으니까 그중에 반은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선 안 깨진다 그러면 그냥 70% 잡은 김에 밀고 나가셔서 3만원에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공매도, 2번 공개 매수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52만 원에 70%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실적과는 반대로 가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청개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를 52만 원에 사셨으면 그래도 꽤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현재 포스코 상태는 오늘 사셔도 되는 상태가 아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포스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소외됐던 저가주들의 반등을
시장을 이끄는 앞에 제일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천병이고요. 대장이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철강만? 아니요. 철강 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의 상승 자체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기대치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고정적으로 이제 늘 관행적으로 철강 산업은 하반기 3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비수기를 이제 겪게 될 거니까 포스코 쪽이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전고점에 맞고 힘들어하던 차에 그런 부분에 휘말리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건데 포스코가 싸고 싼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매물들이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왔고요. 이 개인 매수세들 자체가 현재 떨어져 나가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요 심하다면 다시 4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만 그럴 만한 뭐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오늘 정도면 일단 매수를 시작하셔서요 하단으로 47만 원대까지는 이제 쭉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하반기에 비수기인데 왜 좋냐? 인도 제철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52만 원이면 윗부분에 사시고 오랫동안 계셨는데 요거 좀 참으셨다가요. 그대로 쭉 끌고 올라가셔서 52만 원에 팔지 마시고 한 60만 원까지 밀고 나가는 흐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밖이 굉장히 많이 더운가 봐요. 오늘 더위와 관련해서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자, 꿀돼지님께서 많이 더운데 시원한 점심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오늘 주식블랙홀님께서도 더운데 최은정 아나운서님이 추천하셨던 그 수박 꼭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성 ENG를 보겠습니다. 5,500원에 매수를 했다고 33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신성 ENG 볼까요? 예, 신성 ENG는 신성홀딩스 지주사가 막 급등을 하니까요. 따라서 이제 올라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되고요. 크린룸 전문 업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회사 내용이 실적이 좋고요. 신성홀딩스가 왜 올라가냐면 신성 ENG와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이 좋아서 지주사인 신성홀딩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ENG는 실적도 좋고 향후의 성장성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패턴은요. 이전에 만들어 어떤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산 앞부분에 이 부분이 두껍게 마련인데요. 그 부분을 중간짜지만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턴해서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5,500원에 매수하시고 살짝 밀렸는데요. 현재 패턴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요. 5,000원까지는 다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패턴 자체는 이전 고점이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0원까지 사이구간에서 박스권 만들고요. 그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6,000원을 넘어가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쁘게 좋게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 아니고요. 적절한 매수가 이루어졌다 판단을 합니다. 비중이 낮으시다면 5,000원쯤에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는 현재는 어떤 시기적인 지수에 큰 교란만 없다면 그냥 위로 올라가서 6,000원 이상으로 오버되는 그런 흐름을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액은 8,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를 볼게요. 파워로직스를 매수하신 분은 9,050원, 30%를 갖고 계신데요. 너무 고점에서 샀나봐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7344님의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너무 고점에서 사신 거 맞습니다. 고점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N자형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흐름일 때는 고점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현재는 동사는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소외돼서 바닥을 찍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래간만에 반짝 고개를 쳐들었는데 여기서 덕덕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밀려 내리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어디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많으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넓게 보신다면 동사의 패턴은 중기적으로는 이탈한 흐름을
손절을 이미 운을 띄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8,500원 전후가 이제 지금 살짝 깨졌는데 깨졌다 볼 수 없거든요. 여기 캔들스틱의 형태가 양봉이니까요. 8,5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일정 부분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사셔도 좋고요. 다시 사시는 가격대는 아마 8,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셔도 좋고 웬만하면 깨지지 않다면 버티고 가신다면 손해 없이 일단 끊어내실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요. 이 동사와 같은 패턴은 8,000원 가격 기억하셔서 8,000원 전후로 매집을 하시고 가만히 두시면 편안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처음엔 느리고 나중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네요. 17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포인트 오른 501선인데요. 3거래일째 장중에 500선을 회복한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놨고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 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 등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 10가구 중 4가구꼴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아파트는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시내 아파트는 모두 132만 2,200가구로 전체 가구 32만 7,700가구의 40.6%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전체의 12%인 15만 8,4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10만 3천 가구 안팎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종로구가 9,700가구로 가장 적었습니다. 평형별로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가 각각 44만 가구로 34%였습니다.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36.7%를 차지했습니다.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맞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으로부터 부실징후 기업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은 총 38개 기업들 중 건설사, 청구와 TNX중공업 등이 워크아웃 대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을,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곳은 기업 회생 절차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C등급 기업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겁니다. 역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할 톰보이도 2년 연속 적자 끝에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봉급 생활자로 불리는 상용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상용 근로자 수는 1,006만 명으로 1분기보다 25만 2천 명 늘었고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76만 6천 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간 전체 취업자 수는 13% 증가한 반면 상용 근로자는 58% 증가해 훨씬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정규직 전환이 늘고 상용직 위주의 고용 관행이 전환된 데다 여성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별로는 여성 상용 근로자가 10년 만에 105.6% 증가한 반면 남성 상용 근로자는 41.3% 늘어 여성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오늘도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공매도였습니다. 자,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받아가실 세 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24님, 1975님, 7043님께 드리겠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쓴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은 3363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내일 마저 해드리고요. 또 내일 들어오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은 비숍님, 배찬수 전문가님, 그리고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